예, 다음 주 금요일 전 세계가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談판도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런 칭찬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북한은 내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테이블에 올라오고 몇 가지 이제 합의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TV 생중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북한 측에서 흔쾌히 좀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 두 정상의 장면을 볼 수 있게 된 건데 궁금한 건 북한도 생중계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게 이미 그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에게 알렸고, 이미 알렸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북한 주민들도 이 회담 결과를 이제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보여준 그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스타일로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마 이제 모든 그 일정을 다 공개는 안 할 겁니다. 생중계는 안 할 텐데. 예. 어떻든 자신들이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생중계를 아마 흔쾌히 수락을 이미 했고 또 더 폭넓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예. 이제 왜 또 이런 제가 그 확신을 가지는가 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상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계속 그 반복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을 사실 방문했을 때는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그 방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이제 비공개 방문이었거든요. 비공식 방문이었죠. 이제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회담이고 또 공식 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많은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과거의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이제 문두영 굳이 장기간 좀 모습을 감췄다고 드러내는 모습들, 또 북한 매체도 사실은 그 공개 활동을 하더라도 편집된 모습만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 생중계 카드를 받아들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흔쾌히 응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물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가의 일반적인 리더처럼 비추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다만 북한 내부에도 생중계할 것인가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아마 이렇게 절대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면만 이렇게 보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이러한 그 공개적인 활동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아버지인 김일성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개방된 지도자,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군사분계선을 넘어온다든지 그리고 와서 모두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또 자기도 철저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정상의 통선, 그리고 이제 리설주 여사, 김정숙 여사의 동행 여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날까지는 좀 공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추가로 협의할 부분이 있나요? 물론 이제 경호나 의전 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부 동반으로 오찬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리설주 여사를 같이 동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와서 이렇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오찬 정도의 이제 부부 동반 오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아무튼 이번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한 측면에서는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의전이라든가 행사 이런 측면에서 북측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통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서로 잘 어우러지면 비핵화 부분도 또 더 진전시킬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북한에서 얼마만큼의 인력이 넘어올지, 이제 의전 담당하는 물론 주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고위 간부들은 오겠지만 또 경호 인력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두 정상이 우리 정상이 북한을 갔을 때는 북한의 경호가 굉장히
뭐랄까요? 삼엄한 걸 좀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판문점에서 합니다. 이 뭐 자동 소총이랄지 일부 화기를 제한하는 그런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 판문점 지역은 그 유엔군 관할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군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안전을 보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의 경호 인력이 이 서포트를 하는 보완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텐데, 일단 뭐 일체 그 아마 총기류는 반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쪽 지도자 모두 이 특히 뭐 수많은 지금 그 기자들 앞에서 뭔가를 화해와 협력의 이미지도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 조식의 의미 있는 출발점을 이제 찍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의 부드럽고 또 화해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과거처럼 이제 아주 삼엄한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식의 경우라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예. 그러면서도 빈틈없는 경우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좀 우리들이 볼만한 얘기거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연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낼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종전 얘기가 나옵니다. 또 넘어서 평화협정 얘기도 나옵니다. 글쎄요, 이 모든 걸 다 담아야 되는지 또 비핵화라는 가장 큰 현안 그것도 담아낼 수 있을지 교수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다 욕심을 내도 되는 겁니까? 야, 되면 좋죠. 예. 일단 4.27 정상선언이나 뭐 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1, 2차 정상회담 때도 다 나왔던 거죠. 예. 그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차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면 통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담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나 평화협정을 이렇게 다뤘는데 비핵화 문제는 북측이 끝까지 반대해서 한반도 핵 문제라고 했어요. 예, 예. 그밖에 이제 종전 선언은 남측이 우리가 제의를 해서 북측도 수용해서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때 당시 논의만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리고 그밖에 교류 협력이 중심이 돼서 8개 항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지난 화요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한 바를 따르면은 그렇게 많은 내용 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핵심인 비핵화 부분에서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이제 영구적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 협정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나머지는 과거 1,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그밖에 협력 방향을 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핵 문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핵 문제 관련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차 정상회담 때 한반도 핵 문제라고 했지만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얘기는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뭐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나 단계적 이행을 지지한다거나 그걸 뭐 이렇게 확인한다거나 또는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한다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나 뭐 종전선언 부분은 사실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 부분은 과거에 북한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당사자로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2차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무언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우리 정부가 구상을 하고 있다면 남북 간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 종전된 것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뭐 함께 노력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남북 간에는 평화 상태라는 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인식하는 예. 그런 내용이 담기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미국과도 또 합의가 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가 남북 미 간에 또 나중에 중국과도 합의해서 남북 미중 간에 정착이 되면 좋은 거고요. 그 정도로 하고 평화 협정은 사실 법적 성격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매우 복잡해요. 그렇죠. 그 필요성 문제도 또 별도로 논의되고 있고 예. 이것은 뭐 앞으로 한다는 방향성만 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로드맵은 일단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체제 협상 얘기를 하면 이제 종전 종식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야 의제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한미군 이야기가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다뤄질 수 있을지 이번은 아니라도 이후에 분명히 평화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제 1953년도에 체결된 그 정전협정의 그 조항 중에 예.
아마 제일 마지막 조항 같은데 그 남북 간에 이제 일단은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에 관계 당사국 간에 이제 정치회담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철수 문제를 협의를 하자. 그렇게 사실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제 평화를 이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그런 조항이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계속 그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과연 이런 주장을 했을 경우 미국이 수용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서 장애물을 만들어서 북미 간의 어떤 의미 있는 그 타결, 그러니까 핵 문제 관련한 어떤 타협을 이룬 데 있어서 이런 장애물을 고의적으로 조성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특사단이 그 3월 그때 이제 갔을 때도 주한미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 훈련을 예년 수준을 하는 것은 용인을 했고 또 그 예년 수준을 한미 군사를 했다는 그 용인한 그게 갖는 함의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는 일단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예. 앞으로 비핵화 회담이라든지 평화 체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지 않겠다. 그걸 이미 시사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저는 이번에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모든 게 조금 지금까지는 좀 순조롭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북미 간의 이야기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느낌을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해 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뭐 굉장히 이제 칭찬을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뭐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정말 담판이 있었는지 모종의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그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카드를 꺼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게 정말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느냐, 그 부분 그럼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냐, 검증 받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북한은 거기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에 관한 요구사항을 했겠죠. 체제 보장에 관한 요구사항은 사실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외교적 보장, 경제적 보장, 군사적 보장이 되는 거죠. 외교적 보장이라는 것은 수교 문제가 됐을 테고 경제적 보장이라는 것은 제재 해제와 또는 비핵화 단계에서 경제적 보상 이야기가 들어갈 테고 예. 군사적 보장이라는 건 앞서 질문하신 아주 중요한 문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예. 사실 이 모든 협상이 한 이야기를 북한이 제기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라는 거죠. 그걸 한미동맹을 해체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해야지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 하면은 미국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난스타터,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북한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사실은 그 전주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과거에 3월 달까지는 미국이 일괄 타결 방식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방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먼저 제거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도 북한에게 일괄 타결을 강요하진 않는 대신에 단계를 좀 나눠서 먼저 중장거리 미사일,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뭐 북한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얘기한 것 중에 북한이 수용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하면 결의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무언가 추정을 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이 있은 다음에야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거죠. 북한은 먼저 보상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선 보상 요구와 미국의 후보상 이 부분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예. 따라서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항상 끝까지 좀 들어야 됩니다. 이런 칭찬하고 나서는 또 이제 만남의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협상 스타일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이
계속 주요했다.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베 그 일본 총리하고 기자회견 할 때도 예, 그때도 이제 계속 그 강조하거든요. 자기에게 공이 크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예. 것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이제 그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계속 이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한테 볼 수 없었던 저는 상당히 효과적인 대북 협상 전략이라고 일단 봅니다. 근데 또 협상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또 나오면 예.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통 크게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북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려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 안 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도 실제 협상장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우려스럽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맥락에 보면 지금까지 북미 간에는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거고 예, 예. 그렇지만 직접 아직 회담을 안 해본 상황에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만약 회담이 안 되면 바로 박차고 나오겠다. 예.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계속 안 되면 또 최대한 압박은 계속 유지된다. 이런 그 이제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예, 예.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지금 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거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제 예. 또 미국과 이 적대 관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또 확보하기 쉽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이런 부분들이 잘 작용해서 일단 제가 일반 연구자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그런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하나로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그 미국 억류자 있잖아요. 세 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이 문제가 폼페이오 내무장관 내정자가 이번에 북한에 갔을 때 언급을 한 걸로 지금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인권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 국무부 쪽에서도 아마 인권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받을 수 있는 카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는 이미 결정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석방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고. 과거부터 쭉 이렇게 그 미국 억류자를 이제 대응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 이제 김정일 시대,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미국의 고위급 인사를 불러들여서 심지어 과거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까지 이제 평양에 초청을 해서 갈 때는 이제 선물 주듯이 억류자를 석방하는 이제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스타일을 봐서는 일단은 사실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게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저는 회담이 이제 임박하면 석방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억류자를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그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방북했을 때 이 예, 예.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 클리어된 게 아닌가, 예. 정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 박사님, 그리고요. 그 이제 지난번에 뭐 북중 정상들이 만났고요. 물론 비공식 면담이었죠. 3월 27일 날.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주에 4월 27일 날 이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이제 북미가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의 어떤 외교 행보, 물론 본인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다리 외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교묘하게 줄타리기를 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겠다 이런 모습 같은데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뭐 통하든 안 통하든 예. 북한은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거 50년대, 60년대는 중국과 소련 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쟁 구도가 이렇게 심화되니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이거는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 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반면 우리는 또 우리의 국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비핵화를 유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유도하고 어떻게 하면 남과 북 사이에 보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포석을 여러 군데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한의 몸값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과 과거
중국하고 어느 시점에서 협상하는 것보다 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 만약에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 체제 생존은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셈법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 비핵화 다 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영향력 확대 또는 영향력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그러한 이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중국과 뭐 미국은 그렇지만 또 러시아와 일본은 제한된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서 최소한 무엇 하나 건져야겠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제기되는 것이 납치자 문제고 그렇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다자안보 체제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서부터 반복돼 왔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린 무엇에 중점을 두어서 풀어야 될 것인가? 일단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국까지도 저희는 생각해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남북미로 가면 중국이 북한의 몸값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평화체제 부분에 있어서 사자를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풀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내일 북한 정치국께서 노동당 정치국이죠. 주관하는 게 행사가요. 노동당 제7개 3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행사 자체가 뭔지도 궁금하지만은 비핵화 관련 언급 내지 핵과 경제 병직 노선에 대한 어떤 수정 이런 언급까지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핵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며칠 전이죠. 지난 4월 10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사실은 정치국 회의에서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서포트하는 그 보완하는 역할을 이행하는 역할을 이제 전원회의에서 이제 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개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핵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 속에는 핵 문제가 핵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핵 무력을 아주 질량적으로 계속 늘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없고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발전 방향 그리고 이제 곧 조미 대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열리는데 이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하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일 분명히 핵 정책 변화를 보여줄 거다. 근데 이제 과연 2013년에 선언한 그 경제 핵 개발 병직 노선의 수정 을 의미할 정도의 이제 큰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내일 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전선 전반에서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라. 또 이런 이 지침을 또 내렸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내일 저희들이 이제 그 예상을 해보면 결국 핵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 그 큰 틀에서 그런 세 가지가 내일 논의되고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